네, 반갑습니다. 경찰 박상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차 경찰학 개론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은 저는 95% 이번에 적중을 시켰습니다. 38번, 40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100%다 언급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한 85점 뭐 이상은 무난하게 취득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론 문제가 15문제 출제되었고 법령 문제가 25문제 63%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노량진에서 선생들이 뭐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의고사라든가 또 수업 시간에 이론 중심으로 많이 언급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을 얘기했듯이 사실은 법령이 70%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감부라든가 성직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 4.5, 5.5 아니면 4대 6 정도는 비율로 제가 수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대 6 정도 비율로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법령이 강화되었으면 이 과목 개편 취지에 맞는 그런 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제가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하입니다.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 또 저와 같이 최종 불합격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 기간이 조금 되신 분들은 이번에 시험은 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 두세 문제 빼고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법령 자체가 정확하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들이 이론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이론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번 점수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중 정도 될 겁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중하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85점, 80점, 85점 이상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법령이 6대 4 정도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법령을 많이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법령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특이한 것은 38번과 40번 문제예요. 사실은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허입니다. 그죠? 허가, 인가, 특허, 그죠? 이 구분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좀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냈더라면 좋겠는데 이 특허는 사실 우리 경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관련 없는 내용을 내므로 해서 너무 당황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 이 문제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수사 영장 심사관 제도는 또 시사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 교재에 다 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번과 40번 문제 빼고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으리라고 봅니다. 38번과 40번 문제가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법령 문제는 25문제인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 유튜브 강의를 올리면서 스토킹 관련 법령을 보시라고 제시를 했죠. 그리고 진하게 표시된 내용,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 언급했기 때문에 법령 문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문제를 해결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평이했다. 80점, 85점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된 사람은
난이도가 하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난이도가 중이 되겠다. 그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강하게 그 70% 정도 출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필기 합격한 사람들은 또 체력 시험이 있고 면접 시험이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아쉽게도 필기 시험에 또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에 1년, 2년, 3년 투자한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꼭 대한민국 경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마치고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금방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있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정치범처벌법은 국내에서 제정한 겁니다. 일본에서 제정한 것은 치안유지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경제경찰은 신설이 아니에요. 경제경찰은 폐지가 됩니다. 고경사, 폐지, 정려 중 신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틀렸습니까? 경감이상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서 도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경감이상 계급정년제 도입, 경정, 경장, 계급 신설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경찰관, 경찰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세 가지가 틀렸고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보세요. 경찰관이 발동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적 범위니까 뭐예요? 지역관할이 되는 거죠. 그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 학생이 조금 그래도 까다로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도 보시면은 요걸 한번 볼까요? 자, 크루즈베르그 판결은 성전기념비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개별적 수권 조항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수권 조항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수권 조항이 아니고 일반적 수권 조항에 해당됩니다. 일반적 수권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크루즈베르크 판결은요. 크루즈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경찰 행정관청이 일반적 수권 규정을 근거해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한다 그랬죠. 어디에?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고 판결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반 수권 규정을 근거하여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한다. 그래서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하여가 아니고 일반적 수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이염 혐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오상이염, 외관적이염, 이염 혐의. 자, 이염 혐의는 이염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이염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당연히 권한이 있습니다. 이염 혐의는 이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조치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틀렸죠. 전제 사회가설이 아니죠. 신임 경찰관이 조직 부패 전통, 즉 후배가 선배들부터 부정부패를 배운다. 뭐예요? 구조 원인 가설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강령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6번에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두 군데를 보시면 돼요. 자, 100만 이상 검정거래. 이거 뭘 수업시간에 누구 했잖아요. 검정거래는 300만 원 이상이다. 그죠? 그리고 신고를 한다 했잖아요. 누구한테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합니까? 아닙니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또 선생은 자기는 언급했는데 다른 강사들은 절대로 언급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강령에서 보고는 무조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한다. 신고는 골프 여행 빼고는 죄송합니다. 보고는 무조건 소속 기관장에게 한다. 그죠? 신고도 원칙은 소속 기관장.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만 뭐예요? 골프 여행,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한다. 성인은 소속 기관장에게 한다. 그리고 상담만 뭐예요?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한다. 이걸 여러분들 대원칙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이것도 너무 기초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죠? 다 맞잖아요. 임기가 3년이잖아요. 언론중재. 연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가 정답이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번에 2번이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요거는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19세 이상이 아니고 18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몇 명?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갈로에가 300명 딱 적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 연소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쉽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몇 번입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 이혼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서에는 없어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 의결기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문기관이다.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금방 맞추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도 수업 시간에 우리 평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잖아요. 또 이거 적중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법령을 깊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좀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는 것은 몇 개냐? 한 개입니다. 자,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변상 명령이 아니죠. 감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 필요한 것은 뭡니까?
현지에서 즉시 조치, 현지 조치가 되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어는 정답이죠.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그 개선 요구잖아요. 개선 요구. 여기 있네요. 개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선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니어는 뭡니까?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한다. 권고잖아요. 권고. 내가 누군가한테 권고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권고 아닙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열 필요 없다. 문장 속에 다 정답이 보인다. 그래서 니은 한 개만 맞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자, 11번도 굉장히 쉬워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통적, 자, 다시요. 자, 전통적 경찰활동 관점이 있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갈로 속을 잘 보세요. 갈로. 전통은 개인 또는 집단 활동 사항 관련 정보,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관점은 특정 범죄 사건, 일련의 범죄 사건 관련 정보 어떻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거는 전통적 경찰 활동이고 개인과 집단 활동 사항과 관련된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런 정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점이다. 그래서 갈로 내용이 서로 반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12번은 뭡니까?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한번 범죄자로 찍히면 내가 절도를 해가지고 한 1년 살다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도범이잖아. 강도범이잖아. 살인범이잖아. 그러면 사회 나가면은 정의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취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범죄를 한다 그랬잖아. 다시 갑방에 가잖아요. 또 재범으로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사회 나와서 취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죠. 또 범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계속 뭐예요? 그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간다는 거. 그게 뭡니까? 왜? 바로 낙인 이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읽어보세요. 경찰서에서 간내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에 이 말입니다. 왜? 형사 입건하면은 낙인이 지키니까요. 대신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낙인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이론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자, 누문의 방어 공간.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가번을.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보여준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지와 지역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는 뭡니까? 소유의식, 소유의식.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역성. 우리 세피드 원리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소유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그치? 자, 뭐 영역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는 뭡니까? 특별한 장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자연적 감시.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죠. 자,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4번이잖아요. 할거주의가 뭐예요? 또 할거주의가 뭔지 몰라서 틀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할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주장은 굉장히 강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할거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할거주의라면 타기관, 타부처에 대한 행적 조정과 협조가 용이하겠습니까? 아니죠. 용이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용이하게 한다, 여기 틀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서로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할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주장을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타기관과 타부처에 대한 행적 소득과 협조가 용이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성진. 자,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3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두 군데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감봉 이상이 아니죠. 중징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 이상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어떻습니까? 자, 16번도 굉장히 쉽죠. 또 직권 면직 사유 중에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뭐죠? 성도 능력이잖아요. 그죠? 자, 성도할 때 여기 있잖아요. 성도할 때 도자. 그 다음에 성할 때 성씨. 그렇죠? 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띠 것이 정답, 두 개가 정답이고요. 폐직자 할 때 자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직자가 여기 있죠. 요거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뭐다? 니은과 디귿. 그죠? 성도 능력할 때 바로 도자가 있고 성실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17번에 보면 또 뭐가 틀렸지?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17번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탄약고 내에 전기시설을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맞습니까? 전기시설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잖아요. 전기시설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전기시설을 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전 화재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자,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외적으로 방폭 설비를 갖추면 전기시설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나왔죠.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요율비, 국고, 채무, 부담, 비용 요거. 이게 뭐예요? 예산 요구서예요. 예산 요구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장관을 제출하죠? 3월 30일까지가 아니고 5월 31일까지. 굉장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정말 쉽죠? 그죠? 2번입니다. 2번. 2번. 그죠? 예. 최고 등급이 아니고 최저 등급. 가도, 가소, 분류, 금지 원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옳은 것은 몇 개예요? 옳은 것은 4개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틀렸습니까? 디귿이잖아요. 자,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휴무일은 제외다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맞으니까 옳은 것은
4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경비업법.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잖아요. 3번. 신변이잖아. 신변. 신변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신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모두 포함. 제외되는 거 없어요. 사실상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 부부처럼 사는 사람,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우리 법에는 다 포함. 물론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본 법 중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는 제외가 아니고 포함. 이건 안 배워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대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잘 기억하시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스토킹. 자, 이것도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제가 카페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죠? 개정 법률 올리면서 스토킹 법률에 관한 법률 한 가지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진하게 다 해드렸어요. 우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뭡니까? 응급조치가 있었고 임시조치가 있지만 스토킹은 응급조치가 있고 잠정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가정폭력이든 아동학대든 응급조치, 임시조치가 중요하잖아요. 스토킹도 마찬가지로 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자, 이거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즉시 현장에 나간다 했죠. 신고를 받은 우리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응급조치입니다. 그런데 제지를 하고 분리하는 건 응급조치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이게 틀린 거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거는 뭐예요? 응급조치가 아니고 잠정조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해결이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24번 테러 방지법.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 용어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죠. 테러를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형 인물이 아니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다. 그렇죠? 테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다.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 단체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폭들도 위험 인물이잖아요. 그죠? 조직폭력배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험 인물이죠. 그럼 테러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위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판례. 이것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은 뭐가 틀렸어요?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이게 틀렸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대리 동의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014년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한번 볼까요? 자, 26번은 범죄인 인도법이에요. 너무 쉽죠? 절대적 인도가 될 사유는 두 문자가 뭐예요?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불리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 바로 되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국자법이 나옵니다. 그죠? 자, 국자법도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제가 갈로에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5조가 뭐예요? 비밀 엄수 의무고 65조가 정치운동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머지가 내용이 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한 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권한남용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합의제 행정기관. 독립적이고. 일단 2번, 3번, 4번이 너무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틀렸잖아요.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55조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60조 비밀 엄수의 50, 그 다음에 이건 55조가 아니에요. 60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7조가 아니에요. 65조 정치운동 금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2번, 3번, 4번을 다 공부를 하는 지문들이잖아요. 그죠? 쉽게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8번.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 풀어봤던 거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원인이 겠잖아요. 민원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인가 그 밖에 처분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민원인 했으니까 민원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29번입니다. 자, 29번도 얼마나 기초적인 거예요. 자, 1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써 청구 못합니까? 서면으로서 청구 가능하고 말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연장이 나오면은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기억나죠? 9개밖에 없잖아, 다음 날. 그 다음에 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공공기관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담한다.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자, 요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행정지도 상대방은 행정지도 방식과 내용에 관해서 행정기관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죠?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쉽죠. 수업 다 하는 거죠. 3번에 보시면 뭐예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을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32번,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지법에 있는 범죄 예방과 제지 또 보호조치 다 적시강제 아닙니까? 그죠? 범죄 예방과 제지, 보호조치 다 사람에 대한 대인적 적시강제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T급 보면은 대집행이 있고 강제징수는 이거는 적시강제가 아니고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자, 33번.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뭐, 이걸 가지고 또 맞췄다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권총, 소총, 기관총, 한포, 크레모와 술탄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가스 발사총은 뭐라 그랬어요? 가스 발사총은 예, 분사기에 해당됩니다. 분사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4번 우리 경지법 또는 시행령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3번도 여러분 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1번, 2번, 4번 보면은 너무 쉽죠. 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한다 맞잖아요. 또 시효는 안날부터 3년, 마신 날부터 5년 맞잖아요. 그리고 일시불로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은 청구인 동의를 받아서 지급한다. 다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잖아. 왜? 이런 것들은 경지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시행령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여기 보면은 뭐가 틀렸습니까? 3번. 예, 기각이 아니고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되는 거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풀면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경찰 물리. 이것도 우리가 우리 순경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우리 법령 시간에도 다 공부를 했던 거죠. 자, 틀린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하다. 또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신체를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다. 자, 지금 상대방이 우리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신체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폭력적 공격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이 아닙니다. 폭력적 공격이에요.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번은요. 자, 우리 행정법의 원칙, 뭐 비례 원칙, 신뢰 보유 원칙 이런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요거는 여러분 정답이 문장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국민의 정당과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 보유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했던 겁니다. 자, 37번. 자, 37번은 또 경제법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 왜 틀렸습니까? 37번, 2번. 예, 요 제일 마지막에 요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 맞는 거예요.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령이 많이 나왔잖아요. 법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해를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해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내용들은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법령은 일반적으로 암기, 이론은 일반적으로 이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이해만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곤란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38번.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강학상, 이게 우리 친구가 시험 치고 질문을 하셨는데, 강학상 하는 거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실무상 하면은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고, 강학상 하면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네 개 중에 특허에 해당되는 건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특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 면허 있죠? 요 두 개, 1번과 3번. 요 두 개는 허가에 해당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허가죠. 허가. 이거는 승계가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내가 운전면 취득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됩니까? 한의사 면허증을 내가 취득해서 다른 사람한테 면허증을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승계 불가예요. 사람에 대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뭐죠? 2번 쌤 여기 허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허가에 속합니까? 예. 법률상 표현은 허가이지만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인가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껍데기는 허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인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는 참 이 특허에 대해서 참 뭐 운전면허증 허가 이런 것들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허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치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자, 39번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행정소송. 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아닙니까?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 민중소송이 있고 기간소송이 있잖아요. 이 중에 네 개 중에서 항고소송은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효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취소소송. 요 세 가지가 항고소송이고 민중소송은 행정소송 종류가 되겠고 항고소송도 행정소송 종류가 되겠고 항고소송 종류는 요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제가 프린터물로 보충해가지고 수업해드렸잖아요. 그 부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학생 틀린 학생들은. 자, 마지막으로 40번입니다. 40번은 자, 또 시사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건 전반적인 우리 경찰의 변화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학원 교재에는 잘 수록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장심사관하고 수사심사관은요, 202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경찰관 중에서 이제 경감상, 경찰관 중에서 또 수사 경력 7년 이상 수사 전문가, 또 수사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청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빨리 체력 준비와 그리고 면접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필기시험 성적이 좋지 않고 또 떨어진 사람들은 빨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단기와 출판사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기본 강의, 법령 강의, 기출문제 60작성까지 앞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는 교재비만 가지고도 우리 순경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하는 사람들을 몇몇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런 강의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